단답 문제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형식에서 보면 이 원문자는 쓰지 말고 제가 이렇게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가독성이 더 낫다고. 그 형식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한 칸, 두 칸 비우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볼 때 거기에 룰에 적혀 있어요. 빈칸 남기면 안 되고 뭐라도 채우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내용이 끝나면 뭘 채우시거나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표 그릴 때는 여기 중간에 걸쳐서 그리세요. 그러면 돼. 한 칸이 남았는데 그냥 표는 그려놔 일단. 그리고 빈칸은 아니야. 글은 안 써.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식을 맞추시는 겁니다. 두 개 비교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치만 많아 안에 글씨량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못 풀 수가 있으니 숙제할 때는 괜찮은데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요약하는 습관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두 칸밖에 못 되기 때문에 이 두 칸 여기까지 끝내 여기다 다음 문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을 취하면 애매하게 제목만 남겠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것도 조금 맞추는 게 좋아. 아래서 저 위쪽에서 좀 내용을 끊거나 또는 아래로 내려와서 두 칸만 남기고 끊거나 이런 형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환경성 평가는 토지적성 평가 아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들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판 뉴딜을 쓰시는데 이분도 여기 경우는 4칸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숙제하실 때 이렇게 내용을 많이 써두면 이제 여러분이 요약 노트 할 때 엄청 고생하십니다. 이 중에 뭘 요약을 할지 뭘 암기할지 결정 못해. 숙제할 때부터 좀 쳐내야지 그나마 조금 암기할 게 적어지는데 이렇게 숙제할 때 많은 걸 해버리면 그걸 다 암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쉽지 않아. 양이 좀 많아요. 점들이. 그리고 원문자 쓰지 마시고 들여써서 반가로로 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뉴딜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시의적인 문제, 시사 문제라서 뉴딜 문제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기후테크는 자료를 잘못 찾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게 맞는 답이에요. 기후테크라는 게 기술과 기후의 합성어이고 클카 FG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졌다서 암기를 하고 자, 그렇지만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많아. 시험 볼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형식이야. 좀 자료 정리로는 할 수 있어. 시험 볼 때는 아마 3칸 이상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칸은 없애야 될 거야. 시험 볼 때는 요건 버려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가 중요한 거야.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한대 시간이 걸려? 그럼 빨리 형식을 살짝 틀어줘야 돼. 테스트하면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자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환경해설 기법. 이것도 그 환경해설 기법의 이론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환경해설 다른법 책이 있거든요. 거기엔 이론이 안내자 방식하고 자기 안내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실무로 도입이 될 때는 자연환경보존법에 근거해서 직접 해석, 간접 해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게 이론에 근거한 거고 이 기법을 쓸 때 그 두 가지 유형별로 기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분야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서 점수를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좀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프리마 틸트는 원칙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그것도 그 직접 해석, 간접 해설 자료를 찾아도 되고 그 직접 해석, 간접 해설은 사이트에 있을 거예요. 사이트 있어. 별도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안내자 방식, 자기 안내자 방식은 책이 있습니다. 책에 이론서. 제 책에 적어드린 게 아마 책에 근거에 적어드릴 거예요. 그 책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 풀어드리려고 책을 샀거든. 단행본을.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틀리게 하는 것들만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단답에서.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분 답을 맞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이 거점, 이동, 강연 뭐 이런 식으로 매체실, 정신물, 간행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도 그렇고 그 사이트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요 문제는 용도구역이 최근에 작년에 올해 바뀌었나? 얘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다행히 찾아서 용도구역을 제대로 찾아서 쓰셨더라고요. 용도구역 뒤에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 바뀌었습니다. 법제처 가면 검색하면 이게 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법이 바뀐 거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주복합구역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조경기술사 요거 나올 줄 알았더니 용도지구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용도구역을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용도지구 문제인데 착각하고 용도구역으로 썼어. 당당하게. 그리고 나중에 뭔가 싸늘하더래. 이상하다 봤더니 용도지구 문제가 나온 거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이 얘기를 에피소드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실수를 해요. 수험생이. 저 사람이 저랬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문제를 잘 봐요. 똑바로 봐야지 답을 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 출제위원들은 분명히 용도구역 바뀐지도 몰랐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법은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알아요. 자, 이 문제 이제 논술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쓰라 했으면 개념을 쓰면 돼. 그리고 4가지 부문 쓰는 게 앞에 딱 정해져 있어. 대제목 2에 써야 될 거는. 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주요 내용에서 쓰라 그랬죠. 지공조문 쓰는 거에 자 형식인데 이제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왕이면 여기를 모시도로 그려주면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술을 풀 때 앞에 이제 간단한 모식도 간단한 표를 넣어주면 형식으로 아주 좋아요. 같은 내용이면 모시도로 그리는 게 더 좋다. 일단 아시면 돼요. 물론 모시도가 서툴러서 시간이 무한대로 흐릅니다. 그러면 일단 글로 써. 모시도나 표를 능숙하게 그릴 때 합격을 해. 글로만 써서 합격 못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특히 내 글씨가 악필이면. 이분은 글씨 좋아서 괜찮아요. 악필인 사람은요. 진짜 내용이 좋아도 안 봐요. 작년에 있었어.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모시도 표를 얼마나 연습을 시켰는데 그분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딱 얘기했어. 자기 스스로 분석하더니 어때요? 네, 모시도나 표를 그린 것만 넣고요. 글로 쓴 거는 다 낫습니다. 저한테 이러던데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필이어서 그래요. 악필이면. 안 보이거든. 그리고 읽기 싫어요. 채점위원이 봤을 때 글씨가 이렇게 엉망이하고 잘 안 보여. 그러면 그냥 스킵 파이즈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니면 표나 모시도를 더 열심히 한다. 논술을 풀 때. 논술은 고득점을 맞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식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합격률이 낮을 때는. 제가 얘기를 했죠. 합격률이 높을 때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고. 자,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념 쓰고 옆에다 쓰면 뭘 썼는지 몰라. 제목이 안 보여서. 아래라 쓰세요. 아래다가. 한 줄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저렇게 쓰면 페이지가 너무 꽉 차 보여서 안 보여. 그래서 아래로 쓰시면 됩니다. 자, 형식에 대한 얘기고, 자, 그리고 법에 보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뭐라고 정의가 된, 정의 쓰는 거 맞아요. 정의 쓰고, 사업 시행기간, 계약 대상, 이런 거 써야죠. 사업 대상 지역 써야 돼. 자, 이것도 옆에다 쓰지 말고 아래로 쓰세요. 뭘 썼는지 중제목이 잘 보여야 돼서. 중요도 측면에서 중제목이 잘 보여야 돼. 정의 썼고 사업 시행기간 계약 대상 썼고 사업 대상자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뭘 썼는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업 유형을 쓰고 자, 그리고 전체가 몇 개인지 22개를 써주고 22개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22개라는 거 기억하고 3가지 공급 빠지고 조절, 문화, 지지에 분류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쓰면 돼. 이거 다 암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적당히 시험 볼 때는 그러라는 얘기예요. 숙제할 때는 다 써놔요.
불안하잖아. 22개 다 써놔야지. 그다음에 15개를 기억하면 아주 성공한 거예요. 반도 기억 못하면 약간 위험해. 22개인데 10개가 채 안 되게만 기억나네? 그러면 약간 위험하단 말이에요. 한 70%만 기억하면 점수가 절대 변동이 없어요. 등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형을 쓰고 이렇게 지지까지 써놔야 돼요. 일단 22개 쓰긴 써야 돼. 숙제할 때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번호 붙여서 쓰지 말고 적당히 등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의견을 쓰는 거 필요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 써도 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거면 현황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제점 물어본 게 아니면 현황 및 개선 방안 이렇게 쓰세요. 무난하게 현황 및 개선 방안 의견을 써두는 게 좋아요.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생물자산 관리계에서 바뀌었지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에 시사자료 제가 지난번에 정리해 드릴 때 뭐 상 받고 하는 지역들 있죠. 누가 이제 답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걸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상을 받고 시사자료, 환경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돼. 여러분 시사자료는 환경부 보도자료예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도자료 봐. 이렇게 봐요. 저도 시사해 줄 때 보도자료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보는 거지. 저는 몰아서 보는 거니까 몇 달치를 그냥 쫙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고 그럼 피곤하잖아요. 왜 눈이 안 좋겠어요? 그냥 집중해서 화면만 들여다봐. 아니면 아이패드 여러분 숙제 체크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여러분이 훨씬 보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상 받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집중되어 있는 게 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때는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한 군데 정도 보고 난 내용이 좀 슬쩍 들어가 있긴 하던데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유형을 세분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재원 부족이 맞아요.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나 예산 부족. 언제나 모든 환경부 사업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요. 전체적인 예산은 그 초반에 나오면 환경부 예산은 너무 조금밖에 안 늘었더라고. 줄지는 않는 것 같아. 조금씩 늘긴 해요. 근데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에게 할 수 있는 부담하는 금액들이나 지원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적겠죠. 실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참여율이 조정,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그게 뭐 철새 도래지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철원은 항상 그 전부터 해왔던 지역이었고 이번에 상 받은 데가 창녕도 있었던가, 우포늪이 있어서인지 뭐 거기도 있었고 또 어디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 아니고서는 참여도가 별로 높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아마 지원 금액이 그까짓 거 받을 거 뭐하러 귀찮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측면. 자, 재원의 다각화가 맞는데 이걸 제시를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는 걸 제시를 하면 좋겠죠. 법에 대해서 좀 알면 어디서 어떤 금액을 돈을 가져올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 이렇게만 쓰는 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공 사례. 자, 그래서 이 환경부 보도자료 보면 이게 홍보되어 있어요. 상도 시상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려면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이게 대상으로 하는데 농경지도 많고 또 이러다 보니 그 소도시 근처라든지 이런 데 보호지역 근처 막 이런 데다 보니 지원 금액이 많지 않은 이상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참여도는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을 그렇다면 사실에 근거하려면 이 수상받은 데 사례를 들어서
누군가 답지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안 드러났을 텐데 내가 그분 거. 그런 식으로 쓰면 그냥 근거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재원 총량관리제도 문제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니까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할 때는 일단 흐름은 제가 다 잡아드린 거니까 그간의 내용을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연재원 총량, 자연재원 총량제도가 뭔지 쓰고 필요성 간단히 쓰시면 돼요. 점 3개까지 찍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점을 제가 1개, 많게는 2개 이상 찍지 말라 그래요. 보통 1개 찍는 게 좋아요, 점은. 이유는 이건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위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형식을 조금 바꾸는 거에 연습이 일단 필요하고, 자, 원칙에 대한 부분이 책에 있는 데 요약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점이 여긴 없고 여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여긴 3개, 여긴 없죠. 여긴 3개죠. 여긴 2개죠.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가로당 하나를 찍는다든지 2개를 찍는다든지 이러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형식으로는 그래. 안 되는 건 아닌데 형식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이왕 쓰실 거면 조금 체계 있게 쓰는 게 좋다. 자료가 있으니까. 제 교재에 있으니까. 추진 방안에 대한 부분도 책에 있으니 뭐 그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식도 조그만 거 여기 들어갔죠. 모식, 표나 모식도 잘 활용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별로 없죠. 그쵸? 논술을 풀 때는 작은 모식도 하나, 표 하나를 그리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많이 안 해도 돼. 연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표나 모식들을 숙제하면서 안 해보면 시험 볼 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표가 저는 안 돼요. 모식도는 익숙한데 주로 모식도 그렸어, 저는. 표 안 하고 모식도. 그냥 표가 잘 안 그려져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모식도 그리면 훨씬 편했거든요.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모식도를 많이 활용했고 숙제할 때도 그래서 일부러 모식도 연습을 많이 한 거거든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표를 하면 왠지 딱딱하고 그리기도 좀 그렇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런 얘기 해요. 적용하시는 분도 표본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진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느꼈기에 모식도 전달하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편한 이 습관에 따라 어떤 분들은 표 이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표나 모식들이 연습을 해서 숙제할 때 특히 글로만 쓰지 않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표나 모식도를 특히 논술에서는 단답이야. 뭐 하나 글로 쓰고 하나 모식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논술은 4개밖에 안 푸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 책에 있는 거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논술은 자료 없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걸 하셔야 돼. 그래야지 또 연습이 돼.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차려서 할 때 형식 잡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2가지를 비교하라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재밌는 걸 썼더라고요. 자료를 찾았을 때. 이렇게 연도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1919년, 2019년 세상에 이거 몇 세대가 그런 거야?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100년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제서야 바뀐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법이 특히 환경부와 관련된 제도들이 바뀌기 어려워요. 그리고 반환금 사업의 그 금액도 250원, 300원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 그거 올리는데도. 이제 올리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다 안 된단 말이에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암기 안 해도 연도 써주면 곧 점수 올라갈 것 같아요. 재밌어서. 저 같으면 연도가 먼저 보이거든요. 재밌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글로만 썼는데 이 숫자가 눈에 들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야 돼. 일단 표를 그려야 돼. 비교하라 그러면 일단 표를 그려야지만 이 사람이 형식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표를 그려요. 그리고 비교하면 돼. 법적 근거 갖고 이건 이전 거고 앞에 이전 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요게 좀 더 세분화됐고 요건데 요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강조가 안 돼 버리더라고. 유형이
상당히 달라졌거든요. 보세요. 2개 유형, 4개 사업, 3개 유형이라고 쓰니까 22개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22개의 유형이라는 거, 그 유형이 좀 더 세분화되고 강조되게 표를 그렸어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다른 게 묻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조해서 쓸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법적 근거, 개념, 목적. 자, 개념과 목적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버린다든지 개념을 쓰실 거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그래야지 아래서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기관, 대상지역, 대상지역을 조금 줄이고 요걸 좀 더 많이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칸을 더 확보를 해서 요걸 한 요만큼만 써도, 그쵸? 칸수를 그렇게 해서 유형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강조되어 보일 것 같아요. 표를 그릴 때 비교 포인트가 잘 보이게 그려야 돼. 그게 좀 약하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